며칠 좀 수행평 가잖아 우리. 아 근데 며칠 수능 때 선택하면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매체는 딱히 미리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좀 풀면 돼요. 일단 그냥 문제 푸는 걸 배치해야지.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139쪽에 해당하는 시대적 특성에 따른 국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여기를 포함해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까지 가는 거는 맞죠? 로마자. 아, 로마자 들어간대요? 들어갔어요. 아, 뭐 저번에는 안 들어갈 수 있다더니 안 들어갔을 때 했는데 이따 로마자 나왔고 다음 온라인 때 뭐랬지? 왜래요? 원래 들어가요. 내려고. 아왜 그럼 해야 되겠네. 아니 나 온라인 때 로마자 그냥 대충 하고 학교 와서 외려 한다 했어요. 아, 이것도 해야겠네요, 그러면. 진짜 안 칠수는 봤어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으려나 나가면네요. 그러게, 나가버렸네. 그냥 해버릴 거 그냥. 괜히 그때 안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근데 저희 영어가 망했어요. 아, 영어 시험 범위가 진짜 상상을 진짜 고3 우리 이 동네 학교 중에서 고3 그 시험 범위가 제일 많거든요. 영어가. 네, 중2, 고2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나 갑자기 교과서 한 개나 받아요. 갑자기 줄여야 돼. 아그뭐 빈칸 30개 다음 주에 안 다녔지. 안 나잖아. 영어 안 다녔는데 그걸 혼자 못했어. 이건 보고. 근데 그거 30번 그 지금 다 일일이 다 찾아야 돼. 몇 년도 몇. 그러니까 그래서 올림피스 다니고. 진짜 그냥 편만 한 개 들어주면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 적게 써가지고 몇 년도 몇 년도 다 아는데. 다 알아? 30개잖아. 30개 다 알아.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139쪽에 해당하는 국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우리말의 이러한 변화는 음은, 어휘, 문법 등 여러 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말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대 국어는 밑줄 하세요. 고대 국어는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와 그 일대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고려 건국 이전까지의 우리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 신라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기의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 국어의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어를 중심으로 우리말이 통일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고려가 건국되면서 언어의 중심지가 개성으로 옮겨갔는데 이때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우리말을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고려 건국부터가 중세국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17세기부터는 우리말의 음은, 어휘, 문법 등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밑줄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우리말을 근대 국어라고 하고요. 계속 밑줄 하세요.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우리말을 현대 국어라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훈민정음 상대 이전 이후로 나누는 건 언제죠? 그거는 이제 중세 국어를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로 나눌 때 쓰는 거고요. 고려부터 임진 외란 때까지가 중세입니다. 그것도 설명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했잖아요. 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이 전기 중세 국어, 창제 이후가 후기 중세 국어. 자, 그럼 이번에는 고대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대 국어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였다.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우리말식으로 표기했어요. 밑에 보시면 소나, 호군, 금천, 백성구, 사산, 인야라고 있는데 오른쪽에 쓰여있는 그러니까 괄호 친 다음부터 있는 7글자는 그냥 한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군, 사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왼쪽을 보시면 소나 혹은 금천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은이라는 것이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이란 이 부분은 한자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혹은
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 쓴 겁니다. 그러면 또는 이라는 거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소나라는 사람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금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둘 다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둘이 같은 사람이라면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 똑같이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한자로 히다 소자와 어찌 나자가 있으면 이 부분은 부분을 읽어서 소나야 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금천은 쇠금자에 내천자니까 쇠내야 라고 부를 수 있죠. 발음은 지금과 똑같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소나나 쇠내 어쨌든 그 비슷하게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소나는 어느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한자에? 부분을 읽었고요. 금천은 뜻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빌렸으면 음차 또는 음독이라고 하고요. 한자의 뜻을 빌렸었으면 훈독 또는 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조당들은 소나라는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 그 음을 빌려와 힐소 어찌나를 소나로 적기도 했고요. 그 뜻을 빌려와 쇠금 내천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이르러 밑줄 할게요. 이두, 구결, 향찰.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구결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결은 뭡니까? 구결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네, 한번 보죠. 구결이 뭐냐? 네, 하면 뭐냐 하면서 뭘 꺼내네? 머리에서 지식을 꺼내는 건가요? 제 머릿속 구결이라 하면 한문 원문을 순서대로 쓰고 조사 어미 같은 털을 받았다. 한자의 원문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문법적인 요소들 있죠? 예를 들면 조사라던가 어미 부분은 이거는 우리말에 있는 것이지 중국어에는 조사나 어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한자도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여서 읽으면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 보호, 한이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 한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자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구결입니다. 그럼 이 구결은 한자로 쓰인 원문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토를 다는 거라면 이두는 좀 달라요. 순서대로. 이두는 우리말 어순에 맞게 한문을 배열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주어 다음에 뭐가 와요? 술. 서술어가 와요.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서술어가 맨 뒤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어순을 우리말에 맞게 한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문법적 요소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적 요소는 조사나 어미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두와 구결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두고 토를 붙이느냐,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토를 붙이느냐, 요거거든요. 이게 이두와 구결인데, 향찰은 뭔지 밑줄 하시겠습니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를 전면적으로 기록하는 표기법이다. 또 밑줄 할게요. 향찰은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다는 점. 아까 구결이나 이두는 한문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그대로 쓰든지 우리말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향찰은 한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쓰는 거를 말합니다. 앞에 고유명사 표기법과는 다르다. 향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자를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라인들은 이것을 우리말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이두나 구결이나 향차를 봤다? 그럼 어떤 것을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구결을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향차를 아예 못 알아봐요. 전혀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글자랑. 자, 다음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향차는 밑줄.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의 실질 형태에서는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형식 형태에서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적었다.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서동요에서는 선하 공주님을 표기하기 위해 우리가 읽을 때는 선하 공주 주은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선하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당연히 음차로 읽어야 되겠고 공주는 원래부터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차로 읽으면 됩니다. 그럼 선하 공주까지는 음차예요. 근데 이 5번째 있는 주자는 사실 4번째 있는 주자와 같은 거지만 읽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쓰죠. 요게 이제 님 주자입니다. 주인 같은 걸 의미하는 님 주자인데 이 님 주자를 아까 4번째 글자로 사용했을 때는 어느 쪽을 읽어요? 이쪽을 읽었어요. 음차. 4번째 글자는 음차예요. 5번째 글자는 5번째 글자는 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글자는 뭐예요? 훈차예요. 그럼 6번째 글자는 뭘로 읽어야 돼요? 6번째 글자 음차. 음차로 읽어야 됩니다. 조사. 이게 보조사를 나타내는 건데 원래는 아씨 안 나와. 칠판으로 바꿔요. 원래는 숨을 은자입니다. 그래서 은밀하다, 은닉하다, 은유법 이랬을 때 쓰는 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 이 뜻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보조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공주 님, 은. 그러니까 이 조사 부분도 한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구결과 이두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한 형태다. 아예 실질 형태소든 형식 형태소든 어쨌든 다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보조사 은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음차를 한다. 그래서 숨을 은자에서 은으로 읽어서 선하 공주님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쉬운데요. 소준이는 커피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아이스크림인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빨리 먹진 않았는데 얼음이 좀 많아서. 다음. 자, 이때부터 밑줄 하세요. 이때 두 번째로 쓰인 주인 주는 임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렸었고 숨을 은은 조사 은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쓴 것이다. 근데 너무 쉬운데 어떡하지? 아이고 참 저런 건방진. 결정 뭐야? 진짜 저 중생 여기 이 부분 다 맞을 수 있어요. 왜 이 부분만 다 맞아요? 문장 다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럼 100점이네. 다만 연락해서 제 주관적인 그게 개입할 동안 스트릴 것 같아요. 설마 그 나중에 이제 점수가 정작 나왔을 때 선생님 담화 부분이 정말 많이 나왔고 제 주관을 많이 넣어서 결국 70 막 이러는 건 아니지? 다 맞아라 그러면. 저 요즘 학교에서 네. 발표 수업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다 발표하잖아요. 네. 제가 나서 문제 풀려주고 그래요. 얘랑 같은 말 없냐?
여기 우리 원래 6명이잖아. 아니 저기 6명이잖아. 6명 중에 얘랑 너 같은 반 없어? 네. 아 물어볼 수가 없어. 노원이 하고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고대국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표기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문 부분에 밑줄하세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두 계열이 존재했으나 대인소리는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존재해서 알아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한자를 고대 때도 이미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한자 발음할 때 대소리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부터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된소리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중세부터 된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미 우리에게 굳어진 형태로 관습적으로 썼기 때문에 굳이 된소리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대 때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만 있었고 된소리는 없었다. 중세 부분부터 나왔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문법상 밑줄 주격조사로 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자예요. 저건 나타낼 때 that을 나타내는 이자입니다. 이거를 썼어요. 주격조사로. 왜냐면 얘는 한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라는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라는 발음이 나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주격조사. 형식 형태소니까 음처럼 맞다 이겁니다. 그때 써주신 한자가 다른데요. 네? 뭔 소리예요? 그때는 한자를 어떻게 썼는데 이거? 찍찍. 내가 그랬다고요? 네. 기분 탓이겠죠. 네가 잘못 적은 거 아닐까요? 내두리 상어. 그때 안경 쓰고 왔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내두리 상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아니 이거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닌데? 여기. 과연. 내가 웬만하면 됐어. 또 안 썼는데. 안 써. 쟤는 안 썼는데 아예. 한자를 쓰기가 싫어. 쓰고 안 썼나? 안 가졌대요. 아니 안 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너 이거 집에 있냐? 잘 찾으면 있을걸요. 이거 이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 안 했으니까. 아, 네. 이거 찾아봐. 외래표기법. 잠깐. 얘네들한테 말해줘야지. 자, 여러분들 이거 찾으세요. 이거 다음에 수업해야 되니까 우리 외래어표기법, 로마처표기법 안 했잖아요. 우리 한글 맞춤법이랑 표준어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잘 나와요? 네네네. 네. 노감민 다음 주에는 오겠지? 다음 주에는 되게 컨디션이 싫어하는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밑에 무슨 비석같이 생긴 큰 돌덩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임신서기서. 임신서기서. 임신년에 맹세하는 것을 기록한 돌이 임신서기서입니다. 여기서 다 설명드렸지만 에이씨 서자가 어렵구만. 이거 맞나? 뭐 대충 맞는 거 같네. 오고. 이게 지금 하늘천, 앞전, 맹세할 서. 혹시 서준이 아니요. 알아요? 나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자가 혹시 지의 서자 아닙니까? 차례서. 차례서예요? 주는 높을 준? 풀리는 거 풀리는 거. 자기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주는 알려줬는데 엄마가 분명히. 그러면 뭐 높을 준이든 깊을 준이든 차례가 아프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차례가 높다? 순서가 높다? 아, 차례선은 맞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요. 차례선을 왜 썼지? 잘했었는데 되게 다른 뜻이 있었잖아요. 저도 원래 임금우인데 원래 임금우가 아니라 벌레우 그 아 그래? 벌레우랑 임금우랑 성 다 똑같은 아 한자인데. 그래? 저 임금우예요 임금. 그 치아 오식증 할 때 그 우자 아닙니까? 벌레 먹은 거. 아니요 그게 오 그게 임금이라는 뜻이 있어? 임금우 왜 뜻이 있어요? 오 그럼 우식증이 임금이 먹은 증상일 수 있는 거네. 오 그럼 성은 뭐예요? 이룰선 아 그럼 아버지한테 나중에 대통령 대통령이 되라고. 이야 그럼 윤석열 뒤를 잇는 거예요? 저는 민석 그 사람이 아니라 저는 네. 안철수 뒤를 읽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의대가 아닌 그 공대를 나와서 한국과학이 이거지 않은 한국과학발전이 이거지 않은 아 대통령이 될 건 아니고 대통령이 돼야죠. 아 한국 과학이 이바지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되겠다고요? 네. 내가 볼 때는 안철수는 대통령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철수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정치적. 뭐. 아니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냐 이게 어떻게 정치적 발언이에요? 아 그럼 아까 뭐 찢어지다 할 때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찢어지나요? 네. 찢어? 아니 찢. 아니 그거는 네네. 아니죠. 아니 뭐 안철수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아니 뭐 수업 시간에 안철수 얘기한다고 내가 무슨 뭐 정치적 발언했다. 아 이거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욕도 안 했잖아. 맞아 내가 뭐 윤석열 욕을 해서 윤석열 뒤를 잇는다고 했는데 다만 이건 내 생각에는 안철수는 안 될 것이다. 이유가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없어요 안철수가. 물론 윤석열도 그랬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된 건 신남성인데 때문이에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신남성인데에서 그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투표하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자 하늘천 앞전 맹세할 석 네, 오늘은 다른 이유로 일부 공개를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저번 주와는 좀 다른 이유가 되겠네요. 저번 주와는 자 우리 하늘천 보시면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우리말 어순에 따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두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물론 서기석이라는 것은 서기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두 구견 향찰 중으로 따지면 이두에 제일 가깝죠. 물론 이 부분에는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자를 넣지 않았어요. 다만 순서를 우리말로 바꿨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서술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서천전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늘 앞에 맹세한다. 서천전.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초기 이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중세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업자법. 국민정음 창제 이전의 중세 국어는 자료가 부족하여 그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국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국민정음으로 기록된 자료를 통해 그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순경은 비읍, 반치읍, 열이 히읗 등의 자음이 존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 한번 써드렸죠. 10원짜리를 들고 밤송이가 많은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고 씨만 남겼다. 이 순서대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지자마자 점점 그냥 바로 사라지고요. 16세기 들어가면서 얘네들 이미 없어지고 얘도 부실부실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넘어가면서 얘네는 완전히 사라지고 얘만 남아있다. 표기만 남아요. 네? 표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아래. 아래아는 표기만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 17세기가 16세기 말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 있는 것은 대체로 의로 바뀌었고요. 18세기 초부터 첫째 음절에서는 주로 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17세기에 표기만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아래아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18세기 초까지 첫째 음전에서는 여기까지 17세기까지는 일단 아래아의 음가 발음이 됐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실부실해지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표기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음가는 많이 이제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존재하였으나 다만 숨겨놓은 비읍은 국민정음 창제 직후에 소멸됐습니다. 또 모음 아래아가 있어서 현대 국어보다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어요. 모음 조화 네모하세요. 현대 국어와 달리 음절 첫머리에 비읍, 디귿, 비읍, 시읒, 기역 등의 어두저항구도 네모하세요. 이렇게 어두저항군으로 쓰인 것들, 이런 적기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합용명사. 합용병서라고 하죠. 합용병서라고 하고 같은 글자 두 개를 모은 걸 뭐라 그래요? 각자 병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헷갈렸는데 같은 게 두 개가 합용인 줄 알았는데 왜요? 뭐 같은 거 똑같으니까 합용이고 뭔가 그럼 가짜 병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가짜. 네. 같은 애들을 모았다. 가짜. 네, 지금 외웠으면 됐죠? 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합쳤다. 합용. 그래서 어두정근이 올 수 있는데 이들은 밑줄 근대 국어식의 대부분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두정근은 이 자음들이 다 발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조랑 쌀이랑 결합했는데 왜 뜬금없이 좁쌀이 되었느냐? 이 쌀이 옛날에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뷰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랑 같이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 좁쌀 이렇게 되는 거죠. 좁쌀.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 얘가 두 가지로 다 발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한자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한자를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보살. 그러니까 쌀, 쌀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발음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와 진짜 이거 누가 들었어요? 뭐를요? 저 글자요. 세종이요. 대단하다. 그럼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아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하나 생각하면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런 이 하나 사서 문법 규칙 하나까지. 문법 규칙까지 만들었다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문법 규칙에 맞는 표기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문법을 만든 건 아니죠. 머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종은 머리가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고 좁쌀. 어려서부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000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1400년대에 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1000년에 한 번이면 300년 정도 남았네요. 이 시대에 천재가 있긴 한데 저도 알고 있긴 합니다. 나도 알고 있죠. 근데 왠지 그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사람인가 보군요. 네, 그러면 왜 한숨 쉬어? 한숨이 아니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탄성, 아하 이런 네, 탄성을 질렀구나. 네 그거죠. 탄식이 아니라 단식은 아니고 감탄. 약간의 놀람하고 막. 왜 놀랐을까? 그냥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삽잡잡이 있죠. 네, 이처럼 쭉 치겠습니다. 삽잡잡과 같은 서나바라미를 이용해서 객체 높임을
객체요. 부사어나 목적어. 목적어를 높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부처를 이제 부텨라고 썼으니까 부텨. 그럼 이게 뭐예요? 부처의. 그렇죠. 시옷을 쓰면 높임의 유적 명사에 쓰는 관형격 조사. 부처의 안부를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안부가 요게 양성이고 이게 이제 음성이긴 한데요. 뭐 원래 이제 안부라는 것은 한자니까 그냥 넘어가서 를 썼어요. 안부를 묻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써야 돼요? 무잡다. 잡고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잡이라는 것은 언제 씁니까? 그 디귿 도토리를 찾아갈 때 쓰는 거예요. 이 앞에 디귿이 있기 때문에 요 네 개가 잡 앞에 있어. 요게 나오면 잡을 쓰는 거야. 그러면 삽을 쓰는 경우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가방시해. 가방시예요. 네, 가분수형. 잡을 쓰는 것은 모음 플러스 모음과 울림소리, 리은, 리을, 미음. 느름이. 네, 요런 것들이 객체 높임, 서러말 어미로서 사용되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거 네, 뭐요?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요. 뭐 왜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선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글쎄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붙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높임이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자, 안부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왜 높여? 부처의 안부. 부처의 안부니까. 간전 그러니까 간접 높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근데 뭐 어쨌든 현대 국어식으로는 간접 높임, 객체 높임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이걸 그냥 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부기라 하는데 부처의 안부니까 부처님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안부 그냥 통으로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해하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객체 높임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 줄에도 밑줄 하세요. 주격 조사로 이만 쓰였습니다. 주격 조사로 이만 쓰였다는 것은 고대 국어와 같습니다. 다만 고대 국어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이를 표시했고요. 누가 하수 소리를 내는데? 자, 그 다음에 이때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주격조사 이를 쓰는 거죠. 주격조사 가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가가 없고요. 이만 나타났는데 이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어. 일단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붙여서 이어적게 하고요. 모음으로 끝나면 대체로 이를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이 모음 계열로 끝나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을 보시면 불휘 여기 나와 있죠. 이 불이라는 뜻이고요. 휘가 이 모음으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네. 이 당시에는 위라는 발음이 단모음이 아닙니다. 이중모음입니다. 불후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이가 이미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붙일 자리가 없어? 안 붙여. 그러니까 의미상 뿌리가 로만 해석을 하면 돼요. 뿌리가 깊은. 자, 깊은을 통해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연철. 연철되어 있죠.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남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모음 좋아. 모음 조화가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는. 남간. 방점. 방청은 뭐 이제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성원이 뭐라고 할 것 같았어? 성원이 뭐라고? 마더 뭐야? 마더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어떤 거? 남간에서 기억 정천. 기억정성치야. 남 기억에서 해서 연철. 만약에 뒤에 자음으로 오는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 형태를 그대로 갑니다. 근데 뒤에 보조사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보조사가 왔잖아요. 그럼 얘가 형태 바꿔요. 남. 오가 떨어져 나가면서 미음이 밑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기억이 덧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어졌겠죠. 네. 그래 나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무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억 덧생김 체현, 기억 고경어, 기억 종성 체현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이어졌게 되어 있고요. 바람이라는 체어는 양성 모음을 썼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에도 양성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이자를 쓰지 않고 아이자를 썼다는 뜻입니다. 바람에 아니 윌세, 리을세가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이에요. 그래서 아니 움직임으로 곧에서 지읒발음 썼죠. 네. 뭘 할 수 있어요? 그 팔종성법. 팔종성법. 그는 그녀 다리만 보세요. 그래서 이응은 어린 이응이 아니라 옛 이응. 네. 그녀 다리만 보세의 옛 이응? 그러면 지금 그녀 다리만 보세요. 지읒이 없잖아. 그럼 뭐야 이거? 이거 팔종성법 안 맞잖아 지금. 그럼 원래 팔종성법이었으면 뭐를 썼어야 돼요? 디귿. 아니에요. 시옷 썼어요. 시옷. 이게 그거 아닌가? 디귿하고 티읕이 같은 계열이고요. 시옷하고 지읒하고 치읒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네. 지읒은 시옷을 씁니다. 근데 예외라 했었는데. 맞아요. 이건 예외라고 봐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종성 고용. 이거는 얘기 안 했어요 학교에서? 이거는 고1 때 했어요. 종성부영 추성 얘기 안 했어? 그냥 예외라고 하나 끝났어? 예외라고도 안 했어요. 이거 안 다뤘어요. 그래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어쨌든 이 부호는 팔종성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성구형 초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이 종성 부분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요. 원래 초성으로 만든 14개 글자 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갖다 쓴다. 저 그냥 그녀 다리 말고 가느다랑 명박씨 뭐야 그게? 모양이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느랑 명박싱? 모문술. 가느랑 명박싱이라고 싱? 예디응이 모양이 그거 같잖아요. 그게 뭔데요? 뜻 같잖아요. 어디가 시옷 같아? 혼자 좋아하고 혼자 웃어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읒을 썼기 때문에 뭘 서준이 책에다 뭘 쓰냐? 아니 정말 제가 자, 곧 디오코. 자, 디오코를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공개 구경화 적용 안 됐죠? 네. 디오코 여름 하나니 하가 뭐야? 하 많다. 그 나는 뭐예요 거기? 아래에 써 있는 나. 그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선어말음이 는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네. 하다가 많다잖아. 그럼 품사가 뭐야? 동사. 형용사지 많다는. 맞아. 형용사에 선어말음이 는이 붙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많다 이것보다는 많아진다 요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많아짐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피동처럼 쓴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나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네. 몇 분이에요 지금? 20분. 어떻게 알았지? 여기. 거기 바로 뜨는구나. 나는 누르지도 않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20분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켜져 있어요. 아이폰이에요? 아유 삼성이에요. 삼성이 원래 그러냐? 오히려 아이폰이 안 그럴 거예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삼성이 다 좋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삼성 해야죠. 그러면 성원이는 어디 사람이냐?
영세요? 원장님 어디 사람이지? 먼저 선생님 어디 사람이야? 난 중국 사람이네 그럼. 난 중국 제품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 수능 평가 예, 우리가 지금 140쪽까지 했다고 치고요. 오늘 배운 부분 있죠? 오늘 배운 부분이 이동 표현부터 네, 피동 표현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다 풀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뭐 그냥 풀어라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72쪽에서 72쪽에서 쭉 가네. 다 맞아야 되니까 70, 80, 70에서 88 일단 그렇게 72에서 88 89에서 90 아니 거기 89는 일단 하지마.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 139부터 네, 139, 140 140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 평가 문제 좀 잘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 이거 의사 치고 가져야 되는데